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중국 분할도라고 누군가 상상해서 그린 겁니다. 이를 보고 통쾌한 마음을 가지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넌센스입니다. 음모론에 유독 열광하고 팩트는 중요시하지 않는 한국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뇌내 상상입니다. 국제정세는 현실적으로 봐야 합니다. 국제정세는 미국의 세계 전략을 보는 게 정석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상대하면서 그리고 있는 전역은 경제, 무역, 과기전을 제외하고 4가지 전역입니다. 홍콩, 타이완, 위구르, 티벳입니다. 다른 것들은 현실 국제정치와 관계없는 허상입니다. 지금까지 타이완 돌아가는 정세는 설명을 많이 드렸으니 생략하고 위구르도 요즘 많이 보도가 되고 있어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홍콩과 티벳,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만주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홍콩은 아주 독립 의지가 강합니다. 700만 인구 가운데 200만이 거리로 나온 기록도 세웠고 그 투쟁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의원 선거도 민주파가 압승했고 미국은 홍콩 인권민주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도 안 되니 중국은 이제 반쯤 포기했습니다. 중국이 홍콩의 대체지로 삼겠다면서 그레이터 베이 에리어, 즉 홍콩 배후 지역인 광저우와 선전 일대로 하나로 묶어 대항마로 준비했지만 이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다시 내세운 게 마카오입니다. 그러나 도박 산업만 발전한 마카오가 홍콩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홍콩의 반공 자유화 시위는 중국 내지로 자유의 불꽃을 옮기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지대로서의 홍콩의 위치가 사그라들면서 중국 경제 전체가 지금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티벳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2018년 9월 25일 미 하원에서 The Reciprocal Access to Tibet Act가 통과됐고 같은 해 12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습니다. 티벳은 그동안 외국인이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티벳을 여행하려면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개별 여행이 아니라 반드시 가이드가 동반해야 합니다. 중국인들이 미국 어느 곳이나 갈 수 있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양국 국민들이 자유롭게 미국이나 티벳이나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The Reciprocal Access to Tibet Act라는 게 티벳 접근 공평 법안이란 의미죠. 이 법안에 반대하는 중국 관리는 미국 입국을 거부해야 하며 망명 티베트인들, 예를 들면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티베트인들의 고향 방문을 자유롭게 하자는 겁니다. 올해는 The Tibetan Policy and Support Act of 2019이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미국이 티벳 라사에 새롭게 영사관을 개설해야 한다. 이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미 영토 내 추가로 중국 영사관은 들어설 수 없게 하자는 법안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달라이 라마 14세가 지금 상당히 고령입니다. 1935년생으로 만 나이가 84세입니다. 중국이 달라이 라마의 후계 가정 선임에 개입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도 있습니다. 티벳의 딜레마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신정체제로 근대 국가를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게 약점인데 달라이 라마는 트럼프와 미묘한 감정의 골이 있습니다. 2019년 영국 가디언지에는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트럼프가 언젠가 티벳 불교의 차기 정신적 지도자는 여성이어도 괜찮다. 다만 그 여성이 매력적이면 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 달라이 라마는 트럼프가 도덕적 원칙이 결여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마 트럼프로서는 그 특유의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역설적 어법으로 후계 구도의 개방성을 떠본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달라이 라마는 또 유럽연합을 지지하며 영국이 유럽연합의 일원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유럽이
무슬림이나 아프리카가 되기를 바라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인데 좀 현실 정치 감각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티벳은 분기점이 서 있습니다. 티베트인들은 민족주의가 강하긴 하지만 이라크의 쿠르드족처럼 독립국가에 대한 염원이 강한 것도 아니고 비폭력 노선을 주장해왔습니다. 또 달라이라마도 오랫동안 미들웨이 어프로치, 즉 중도의 길을 표방해왔습니다. 중국 내에서 고도의 자치를 원한다는 건데 이게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든 독립국가를 세워야 하겠다는 정신은 지도부 사이에서 지금까지는 상당히 미온적입니다. 미국은 중국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지만 티벳이 중국으로부터 분리 독립하겠다는 의지는 약한 편입니다. 티벳은 독립하더라도 어떤 국가 체제가 될 것인가? 신정 체제에서 독립만 할 것인가? 문명의 세례를 제대로 받은 모던 스테이트가 될 것인가 하는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티벳은 중국으로서는 지정학적으로 아주 핵심적인 곳입니다. 인도로 흘러내려가는 수원지를 가지고 있고 위치가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로 바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티벳을 어떻게든 중국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대전략으로 중국 분할론을 보자면 타이완은 이미 독립된 상태고 홍콩도 글쎄요, 독립을 했다, 나중에 독립을 할 거다. 예단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중국이 마음대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허지오 비환, 펀지오 비허라고 해서 통일 상태가 오래되면 분리되고 분리된 상태가 오래되면 통일된다는 8글자는 삼국 연의에 나와서 아주 유명하기는 합니다. 이제 분리될 때가 됐을까요? 그건 확신할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 중국이란 국가는 지금 일단 금이 간 상태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면 만주로 가보겠습니다. 만주 얘기만 하면 한국인들은 피가 끓죠. 남북한이 통일되면 만주에 교회가 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참 막연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슨 교회가 어떻게 열리냐고 하면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냥 교회가 열릴 거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흔히 만주 개장사라고 해서 옛날에 무용담을 떠벌리던 사람들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만주인들은 개고기를 안 먹습니다. 우리 민족이 만주로 간 것은 먹고 살 게 없어서 간 거지 무슨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간 게 아니었습니다. 또 만주가 독립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건 사실상 제로입니다. 사실 거하란 쪽이 독립한다는 말과 다를 게 없습니다. 만주는 중국인 신분증에 민족 표시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 소멸된 민족이나 다름없습니다. 언어도 사라져 언어학 연구하는 사람들만 공부할 정도입니다. 과거 고구려와 발해의 영토였으니 통일이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땅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은 아주 황당한 얘기입니다. 중국은 이 지역을 만주라고 하지 않고 동북 삼성이라고 하는데 과거 러시아와 일본이 각축전을 벌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장춘이라 불리는 만주국 수도 신경입니다. 과거 봉천이라 불리던 선양에서 북쪽으로 300km 떨어진 곳입니다. 옛날에 일본은 여기에 남만주 철도를 건설했습니다. 신경은 아주 번화한 곳이었습니다. 엄청난 인파로 넘쳐났고 한족과 만주인, 일본인과 러시아인들로 북적거리던 아시아의 모던 시티였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도시 플랜이 적용된 곳으로 새로운 수도라고 해서 신경이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빌딩과 역사, 백화점까지 일본의 것을 그대로 이식한 신도시로 투자를 워낙 대규모로 해서 당시 일본의 재정이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공업도 발달해 지금도 중국에서는 장춘을 노공업기지라고 부르고 있으며 중국에서 가장 큰 토종 자동차 메이커 이치자동차도 여기에 있습니다. 인구가 희박했던 만주 지역은 근세 들어 한족이 대거 이주했고 일본인들에게도 엘도라도였습니다. 꿈과 기회가 있던 땅이었습니다. 한국인의 마인드는 아직도 구한말에 멈춰 있습니다. 옛날 만주에 대해서도 우리 조상들은 제대로 된
개척 마인드를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미중 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과 냉전 이후 최대 격변기에 있습니다. WTO, 나토, EU는 점차 붕괴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기존 국제질서는 완전히 재편될 것입니다. 나라도 혼란스럽고 나라 밖 정세도 요동칠 것입니다. 세계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부터 알아야 우리의 운명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그런 차원에서 다소 미흡하나마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